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테슬라는 약간 이런 음봉 십자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지만 사실은 이 퍼센트로 보면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렇게 어,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 테슬라를 이제 로보택시 발표를 두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매매를 하려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회겠죠. 오늘 이제 사든지 안 사든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오늘 어떤 액션을 보일지 이제 그게 이제 좀 주목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이 로보택시 발표회를 보고 그 반응이 이제 프리마켓부터 나오겠죠. 내일 프리마켓. 일단 이제 그런 상황이고 주가는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은 공간을 보면은 이제 이 밑쪽에 공간이 많이 있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공간이 조금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공간이 좀 많이 있죠. 이제 아래쪽에 공간이 좀 많이 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중간 정도 그러니까 50대 50의 확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로보택시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좀 그런데 조정을 미리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말 이제 50대 50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장의 특징을 보면은 어, 나스닥은 이렇게 쭉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빅테크들 상황을 보면 우선 일봉만 보면요. 자, 나스닥이 지금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가면서 어, 아주 정석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신고가 뚫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 어제 이제 상황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예, 어, 그러니까 나스닥의 모습을 보면은 테슬라의 모습하고는 좀 대비가 되죠. 테슬라는 장중에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하락으로 끝났는데 나스닥은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어제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음봉이 나왔고 하락했고 AMD도 하락했고 근데 아마존은 플러스 애플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약간 플러스 예. 그러니까 빅테크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형주가 하락을 한 날 나스닥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머지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에, 그리고 이런 셀시어스 같은 종목들 이게 뭐냐 한마디로 키 맞추기. 예, 어제 키 맞추기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는데 어, 또 테슬라도 하락을 하는데 나스닥이 상승하네?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뭐 보면은 이제 구글 같이 이런 알파벳도 하락을 하고 어, 그래서 어제는 그런 키 맞추기가 있었다. 음.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여기 이제 그 ETF인데 러셀 2000도 뭐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 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요 시점에서 어, 그 대형주들이 쉬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종목들 소형주들이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키 맞추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주가가 이제 대형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좋게 보아야 할지 좀 좋지 않게 봐야 될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좋은 쪽 확률이 한 60% 됩니다. 예, 안 좋은 것보다는. 자, 그리고 지금 뭐 요런 분위기라면은 그 미국의 이제 침체 같은 거는 없고 그 경착륙, 연착륙, 아예 노랜딩. 예. 경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활주로다. 예, 경기가 나빠지려고 하다가 아예 그냥 착지도 안 하고 지나간다. 예, 뭐 그런 거. 예. 연착륙은 이게 약하게, 경착륙은 꼬꾸라진다는 거죠. 예, 처박힌다 이렇게. 예, 미국의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 근데 지금 보면은 경착륙은 이제 시장은 이제 경착륙은 아니다. 예, 연착륙 내지는 노랜딩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우 낙관적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보이시면 50선 있죠? 요 추세로 해갖고 뻗는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보통 상승해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뚫겠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뭐 항상 추세는 그 매크로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추세는 그냥 추종하는 게 낫다. 가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늘 그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 예. 어, 그 박스 이론 아시죠? 그 니콜라스 다비스는 주가가 아무리 고공행진을 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쪽에서 사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은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예. 고소공포증을 느낍니다. 예. 마치 높은 데 올라간 것 같은. 그래서 내 수익이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 것인가 하면서. 예. 근데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그냥 주가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가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네. 또 가다가 이제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예, 여기서 다시 가겠지 이런 생각 하지 않고 예, 그냥 나의 매매 방법은 여기 사서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응. 다시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어떤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원리, 그다음에 어, 거기에서 자신만의 매매 철칙, 예, 그런 것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 굉장히 이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로보택시 발표회로 인한 것이 이제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는 이 재료 매매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을 도박으로 보는 거예요. 예, 주식은 도박이긴 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배팅해갖고 이렇게 욕심이죠.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까? 예, 잘 서프라이즈 나오면 급등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음. 어, 근데 역시나 그냥 추세에 집중해야 된다. 음. 어, 그래도 뭐 이렇게 항상 뭐 요런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흥미 위주 막 이렇게 흥미를 막 돋군단 말이에요. 유튜버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좀
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게 좋아요. 음, 차분한 상태로 몰고 가서 원리 원칙대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막 올라타냐 마냐 막 이런 거보다는 원리 원칙대로.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이런 시세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싸게 사면 좋아요. 좋은데 좀 이렇게 벗어나서 그러니까 주가가 좀 윤곽을 드러내고 회사가 좀 이렇게 좀 살아나고 이제 실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로보택시 발표도 이제 기관들 말들은 뭐냐면 뭐 놀라운 발표 뭐 아주 막 이렇게 멋있는 자동차 나오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항상 뭐냐면 실적을 보겠다. 이 실적이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출시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가 이렇게 밀리듯이 그게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로보택시고 뭐 로버트고 뭐고 다 좋다 이거예요. 음.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기대감일 뿐이다. 여기서 지금 충전 네트워크 이제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신났죠. 막 포도도 들어오고 막 뭐 뒤이어서 막 줄줄이 사탕식으로 다 들어왔죠. 하지만 그 이후에 충전 네트워크 한마디로 주유소 사업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별 변화가 없어요. 음. 오히려 매출은 많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벌써 지금 충전 네트워크 오픈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이 충전 네트워크 오픈한 걸로 인해서 무슨 획기적인 뭐 매출의 상승이 있느냐? 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실적을 확인을 하는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바로 그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실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이제 실적이 그 발표될 때 그러니까 요번 뭐 새로 나온 자동차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2019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모델 3가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분기당 실적이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부도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모델 3 판매량이 쭉쭉 분기마다 쭉쭉 늘어나고, 그러면서 모델 3 판매로 인해서 회사의 매출이 막 쭉쭉 늘어나고, 어, 그렇게 이제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이제 확인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발표회를 하나 보고 그거가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마 좀 돈을 벌어들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좀 많이 하면서 중국하고 유럽에 미국에서 FSD를 저도 이게 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FSD 옵션을 뭐 980만 원인가 더 주고 어, 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게 중국에서는 아예 구입이 안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 보면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유럽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럼 이분들이 당장에 바로 지불만 하면은 현재 타고 있는 모델 3나 Y에 요 FSD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수익이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바로 수익이 잡혀버리죠. 근데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그래요. 출시 행사를 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생산에서 이제 판매를 개시를 하고 그 판매로 인한 실적의 변화를 보는 거죠. 과연 저 차는 마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팔릴까, 얼마나 생산이 될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적으로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은 뭐 나왔다 하면은 열광하면서 이렇게 막 하지만 이 결국에는 실적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어야지 주가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뭐 로보택시로 인한 서프라이즈 효과 있을 수 있다. 예,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요 부분의 문제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인해서 막 쭉 내린다거나 뭐 쭉 올라간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가려면 결국엔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떨어진다면은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 저는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장 증설. 예.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회사들하고도 파운더리나 비슷해요. 파운더리나 비슷한데, 공장 증설, 또 뭐 수율,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생산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예.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공장에서는 수요가 많아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2를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모델 2가 나오면은 뭐 이게 뭐 바로 뭐 런칭 행사다. 공개 행사가 아니고 바로 런칭이다. 그렇게 말을 해봤자 지금 사이버 트럭도 생산을 잘 못 해내고 있는데 예, 어디서 어느 공장에서 이걸 바로 대량 생산해서 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25,000부짜리는 박리 다매잖아요. 이걸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그야말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모델 3의 판매량이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좋아. 우리는 모델 3는 버리고 모델 2로 엄청나게 연간 한 100만, 모델 2로 한 100만 대 팔아버리겠다. 그리고 어 근데 이거 바로 생산할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흥미를 끌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거의 뭐그 이렇게 문 위로 열리는 거 이미 거진 다 된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블룸버그 뉴스도 보면은 앞좌석 두 개고 나비 날개 문 장착될 예정. 이건 거의 다 이제 유출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예. 이제 그런 이제 획기적인 디자인의 이제 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세미 트럭의 이제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도 지금 제일 뭐냐면 이 불만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200만 명이 지금 그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공장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빵빵 찍어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연간 막 100만 대, 200만 대씩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무진장 팔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회사 주가가 쭉쭉 가겠죠. 예. 분기당 매출이 엔비디아처럼 막 30%, 40%씩 막 분기당 쭉쭉쭉쭉. 그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면 테슬라는 정말 앞으로 잘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고 예. 지금처럼 일하면 이제 어느 세월에 뭘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올해 이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와중에 멕시코 공장은 이미 지금 그 착공식을 하고 기둥이 지금 거의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멕시코 공장이. 예. 근데 뭐 경기가 좀 전망이 불확실하다. 요 이유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정말 경기가 나빠질까요? 네. 어쨌든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인도랑 발표할 때 보니까 사이버 트럭을 많이 생산을 못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 앞으로 이제 연말 연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스닥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완전히 그냥 불장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도 결정이 나고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연말 랠리 하면서 크리스마스 랠리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연초 랠리가 있죠. 그걸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시장이 불장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시장의 도움을 좀 받고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좀 좋은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예. 근데 지금 뭐냐면 44만 대에서 46만 대 이 추세로 간다면 뭐 다음에 뭐 한 47만 5천 대 다음 분기 예. 그리고 그 다음 분기 가서 한 49만 대 이렇게 그러니까 50만 대를 넘기려면 아직도 어 3개월 뒤, 6개월 뒤, 예, 한 9개월 뒤에 가서야 겨우겨우 50만 대를 넘길 지금 이 추세란 말이에요. 예. 와, 그러니까 이 50만 대면 연간 200만 대밖에 안 돼요. 언제 300만 대를 가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예, 소프트웨어 판매나 다른 걸로 돈을 분기당 수익을 쭉쭉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쭉쭉 못 올린다면 앞으로 이런 상승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상승 각도가 어느 정도 나올까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이때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면은 내년 여름쯤에 가서 이 400달러를 내년 여름쯤에 거의 한 500달러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음. 그래서 이번 로보택시가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2만 5천 불짜리를 어느 공장에서 예, 연간 한 100만 대 찍어야 될 텐데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음. 그래서 이번 이 이슈는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네. 자, 저도 이거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50대 50. 그러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50%의 확률을 기반에 두고 일단 분할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결과를 보고 들어가던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러니까 매수를 아예 안 한다 이럴 수도 있고 떨어지면 바닥을 줍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나 추격 매수한다 이럴 수도 있고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고점 물리죠. 네. 음, 그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일본 영화 중에 이 카게무사라는 영화가 떠오르네요. 이 카게무사는 뭐냐면 우리나라 광해 같은 그런 영화인데 이제 영주하고 똑 닮은 사람을 영주가 죽으니까 거의 쌍둥이처럼 닮은 사람을 이 이제 영주로 분장을 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중신들이 적이 공격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음. 한마디로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 지금 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나는 반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이런 거. 네. 근데 이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다 결과 위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에이 그때 왜 그걸 모르고 안 매수하지 않았어? 에이 그것도 몰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음. 하지만 어, 이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정말 입은 정말 독해요. 예. 이런 거에서 어, 벗어날 수 있고, 예. 그래서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마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